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중국, 이란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펠맨과 모스크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비극적 예언서 47년 전에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생각이 나죠.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할 것인가, 호르무즈 점령, 국제적인 조롱거리,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지고 있다. 21 빌리언. 하나로는 한 27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일론 머스크 역시 X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스케일러에 포함이 됩니다. 서로 이런 방식으로 물고 물려 있는 거죠. 만약 이 거대한 버블이 터지게 된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모든 사실은 관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은 미국이 진짜 안고 있는 문제는 국채, 즉 공적 부채 문제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이제 30년물 이 수익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과거 80년대 이때까지 추적하면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만 최근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숫자죠. 어쨌든 이제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엔화 환율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개입한 것,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문제보다 미국 때문이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 부채 규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29% 2020년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204%죠. 물론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일본 정부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때 이렇게 치솟았다가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더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국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넉넉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누리면서 또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제 달러와 유로와 한국 원화, 엔화를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죠. 자, 이 중국은 아직 이 유동성을 풀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이 엔화가 이제 평가 절상되고 프라자 합의를 해서 엔화가 평가 절상되고 일본이 주요 이제 이 수요처로 떠오르게 됩니다. 온갖 세계의 값비싼 고가 명품들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일본인들은 해외여행 가고 엄청나게 이제 흥청망청했습니다. 이 중국이 2010년도에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그런데 중간에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어떤 이제 경제 한계 상황이 부딪힌다. 그리고 공멸의 위기가 부딪히면은 결국 누구 한 사람이 총대를 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진국을 보면은 돌아가면서 총대를 맸습니다. 50년대는 미국이 총대를 메고, 그리고 이 80년대, 90년대 때 이제 일본이 총대를 메고, 그리고 2000년대 초입니다. 유럽이 총대를 맸습니다. 유로화가 만들어지고, 이제 유로화 자산, 이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남부 유럽의 부동산 오르고, 이제 유럽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흥청망청 돈을 썼죠. 그게 한 10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크래시가 오고, 이제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안정되니까 한 2015년부터는 또 이제 미국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여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중국 정부의 신용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은 계속 전 세계에서 수출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제조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이제 일본이 했던 역할을 중국이 한다. 이 지금 미중 간의 대결이 있고 이런 것은 잠깐 빼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 세계 이제 주요 국가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공멸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번에 당신들이 좀 나서줘라. 그러면 이제 중국이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탄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위안화가 평가 절상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물건도 사들이고 비싼 것도 사들이고 2009년부터 한 15년까지 했던 거, 그것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도 역시 이제 중국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자율이 쌉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가서 이 위안화를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라든가 이런 걸 다른 화폐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국제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보면은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 달러화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 가치 역시 이렇게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가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수요 부족입니다. 이것은 좀 이제 떠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제 주요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위안화를 빌려서 다른 화폐로 바꾼 다음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 아무래도 이제 유지하니까 달러 가치가 이렇게 이 고평가됩니다. 자, 미국인들은 구매력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으쌰으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펑펑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국인들이 너무 저렴하게 소비하고 있다. 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수출 국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미국 역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미국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엔화 가치 하락, 이것은 일본의 문제라기보다 일본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 발언 상당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전에서 큰 패착을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이제 구원투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번 이란전은 엄청난 데미지를 미국의 소프트파워에 입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이 자신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위험에 부딪힌다. 그리고 불리하면은 갑자기 자세를 확 낮추고 좀 굴욕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2008년, 9년, 10년에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 미국이 굉장히 오만하게 무너질지언정 남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이렇게 나설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이제 재빠르게 자세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프랙티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벤스 부통령의 말 좀 앞으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가장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물가가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 상품 가격, 이건 와플하우스인데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너무 이제 달아서 가격적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 와플하우스 가격이 과거에 이제 올스타 스페셜이 과거에는 한 7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불 붙여놓고 16불로 깎아준다. 어쨌든 이 16불이니까 22불보단 싼데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2020년입니다. 그때 7불 얼마 정도였습니다. 2배로 뛴 거죠. 4년 만에. 자, 이 미국인들의 이 물가로 인한 고통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에 2020년 전으로 가정했습니다. 코비드 이전입니다. 미국에 오면 뭐든지 쌌습니다. 심지어 IMF 때도 미국 오면은 물가가 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환율에 1,400원 이럴 때도 미국에 오니까 한국 물가보다 싸다 이러면 햄버거를 먹는다든가 기름을 넣을 때 슈퍼 가서 이제 장을 볼 때 한국보다 싸네. 이것이 미국이었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치솟고 있는 거죠. 이 뜻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달러 가치가 절대 가치가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스스로 기축통화 이제 이것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이제 양보를 하는 거죠. 완전히 포기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을 미국 스스로 중국 위안화에 떼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뭐든지 이 나라가 발전하고 흥하려면 국민들이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을 받아들이고 자 이제 가서 호텔도 치워주고 그들이 쓰는 이제 달러 이것을 내 감사 땡큐 하면서 이제 받고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흥청망청 허세부린다고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변해야 된다. 저는 이런 프랙티컬한 이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은 제조업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공장도 짓고 그런데 이 AI 이 미친 짓에 그냥 모든 유동성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의 이제 전략 비축료 지금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도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데는 뭐 이란 놈들을 이렇게 이제 쏘기 위해서다. 중국, 러시아, 이란을 안심시키고 미국이 뒤에서 뭔가 히든 칸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떠드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요.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런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티나 홍. 저는 뭐 이 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이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이 사회주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뭐 크리스티나 홍이나 이런 애들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망가질지 그거는 저도 이제 빤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때 겪었죠. 자, 그래서 상당히 착착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이 망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 공화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트럼프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이제 조기에 대표 주자를 바꿔서, 미국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고를 쳤다. 조지 W 부시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 이제 끌어내리고 정권을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조지 W 부시 정권이 연장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문제들을 해결해왔습니다. 바이든 끌어내린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뭐 지금 전쟁터죠. 지난번에 이제 토지개혁법 이것 때문에 이제 치고받고 싸웠는데 바로 이 파타고니아를 이스라엘에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아르헨티나 운명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밀레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제 페루, 볼리비아에도 적용이 됩니다. 볼리비아에 이제 우파 대통령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 사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파 대통령이 들었어도 이제 좌파 성향의 어떤 시민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석유 보조금을 받겠다. 뭐 돈이든 아니면 물량이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급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많이 보내주면은 이제 지금 국제 시세가 비쌉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싸게 이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죠. 볼리비아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러려면은 차가 필요합니다. 뭐 차 좋은 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름을 써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이제 공급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폭동이 났죠. 칠레, 그리고 페루 마찬가지입니다. 뭐 르몽드 이제 2주 전인데 이 토지개혁법 때문에 시작했습니다만 가장 큰 불만은 물가입니다. 자, 지금 밀레이가 이제 파타고니아를 팔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뭐 거대한 검은 음모가 있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결국 이 물가,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 엄청난 빈부격차,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고통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아젠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미국이 바로 그런 위험성에 이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지금 등장하는 정치인들 무슨 뭐 얘네들이 점점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표를 많이 얻고 특히 젊은 세대입니다.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20대들이 너무나 이제 뭐 일자리도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일자리도 많이 없고 제조업도 공동회단 상태고, 그 다음에 뭐 AI 이런 데 있는데, 자, 많은 사람이 AI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 뭐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죠. 그렇다고 안에 이제 반도체가 돌아가는데 그거 가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젊은이들 일자리 사라지지, 서비스 업체로 내몰리지, 물가는 오르지, 집세는 낼 수 없지, 직장은 많이 없지. 자, 이 미국이 급격하게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달려가더라도 전혀 놀라운 상황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란전이 터졌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제디 벤스나 이런 구원투수로 어떻게 하는 게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돌아다니면서 온갖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자, A2AD입니다. 제가 이제 이란전 처음 시작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란이 A2AD를 한다. 반접근 지역 거부 밀어내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밀려나니까 미국의 병참 기지가 사라집니다. 항공모함에 보급할 수 있는 병참 기지가 사라지죠. 그래서 부득이 디에고 가르시아를 이용하는데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여기 가다가 신선식품을 싣고 가는데도 이제 썩는 거죠. 뭐 계란이, 달걀이나 이런 게 썩는 겁니다. 지금 미군 병사들이 20대입니다. 20대가
이빨을 빼면 이빨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C 문제겠죠.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제 합성 비타민C인가 이렇게 알약으로 먹는 거 이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의학 지식은 뭐 문외한이라서 우리가 신선한 식품, 채소, 과일을 먹어야지 풍부한 비타민C를 공급받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뭐 이빨도 빠지고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항모 이제 비상갑판 만들고 뭐 그 안에서 이렇게 이 해병 대원들이 자고 이런 일들 뭐 공개되고 있는데 이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물류망이 파괴된다. 역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자, 병참. 아무리 뭐 이제 뭐 앞에 전투기, 탱크 이런 게 날아다녀도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이 병참이 없으면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항공기를 정비를 할 수 있는 것, 과거 이제 카타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군기지 파괴돼. 그리고 이 해군 시리프트로에서 보급함이 들어와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이제 근거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레인이죠. 자, 이 오함대 이것도 파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의 군사력, 중동 지역에 투사된 군사력을 밀어낸 겁니다. 자, 이것은 전략적인 승리자 동시에 전술적인 승리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보급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나왔습니다. 자, 이 가르시아 기지 이기면 별거 없습니다. 여기에 배로 이제 실어 날라도 그 다음에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시아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또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 가르시아 기지로 오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를 잠깐 보도록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도, 파키스탄 이들이 도와주면 됩니다만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 트럼프는 인도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이란 석유를 산다, 러시아 석유를 산다. 그래서 모디 총리를 끌어내리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컬러 혁명을 이렇게 하고 시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 미국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 파키스탄 역시 이란 석유를 싸게 사면서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에 크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는 국제 수역이라고 했다가 아니야, 그 이제 미국 영토야, 미국이 점령하겠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병사들 뒤에서 박수 치지만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또 헛소리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통제할 수 없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정치 그리고 물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 이것은 실패죠. 그러면은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서야 됩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이 이란과 손을 잡아야 된다. 물론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뭐 이란이 미국이랑 손을 잡겠습니까? 좀 시간이 필요한 건데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경우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뭐 사우디나 이런 수니 국가들 이 배부른 기름진 대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예멘의 후티가 제대로 된 군사 무기를 갖추게 된다. 그러면은 사우디고 뭐고 아작을 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릴 수도 있죠. 인구도 많습니다. 이 캐서린 타이슨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은 더 이상 미국을 믿지 않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과 이야기를 했는데 협상 도중에 지도부를 이렇게 참수를 했습니다. 정말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란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서 5억의 인구가, 이 주변의 인구 5억의 인구가 5,000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 멀리 떨어진 미국이 어떻게 이 교육을 맡습니까? 자, 이 넓은 땅덩어리, 이 구석구석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 이라크랑 다르죠. 이라크 봉쇄할 때는 이란은 이라크의 철전지 원수였고 주변 국가들이 다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봉쇄가 된 겁니다. 자, 이란은 막을 수 없죠. 이란은 그냥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미군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뭐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미군을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미국인들 입장에서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물론 이란을 다시 이제 침공하지 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미국의 군사력이 있고 그리고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분명히 미국의 이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란의 이제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그리고 링컨호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이 한국에 특발하는 사람들, 물론 미국인들, 미국의 백인 병사들 뭐 전쟁터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미국 군인 여러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엄청난 고통 이런 것을 호소를 할 때 군인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미국 군인들에게 감사만 하면 돼. 이런 미친 정신 나간 이야기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자, 미국 군인도 미국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식지도 않고 일주일씩 어떻게 버팁니까? 자, 집으로 와야 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뭐 충분히 오래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더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죠. 신경도 안 쓴다는 겁니다. 퇴역 해군 대령 칼 슈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링컨호가 처한 상황 이건 끔찍스러운 거다. 이분은 항공모함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선원들이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고 태양을 보지 못한다. 태양이 떴을 때는 전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고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항모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래 지금 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사우디와 그리고 중부사령부 이렇게 뭐 만나서 중부사령부는 사우디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은 이란에 충격적인 패배를 입었다.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이야기 이제 윌 슈라이버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멘 상황이 좀 재밌어지는데 후티의 공격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우디의 괴뢰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멘 정부군이죠. 그런데 매우 강도 높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정부군을 파괴를 해서 후티가 본격적으로 유전지대를 장악한다. 이렇게 되면은 후티가 진짜 이제 제대로 이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데가 됩니다. 지금은 유전지대에서 밀려나서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티가 이 냄새를 맡은 거죠. 자, 이쪽 지역에 미국과 사우디군의 역량이 약화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후티 입장에서는 자, 유전지대 그리고 항만 이쪽 지역을 점령을 해야지 바로 이 예멘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심을 드러낼 수가 있죠. 자, 후티가 어떻게 나올까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나 여기 있습니다. 이 산악지대, 물론 여기도 유전지대가 일부 있습니다만 핵심 유전지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영국, 이제 미국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석유를 훔쳐서 그냥 무단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하고 있는 예멘 정부군, 사우디의 괴뢰 정부입니다. 이쪽은 이제 세 개의 종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유전지대를 장악하게 되면 나머지 종파와는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군이라는 것은 사우디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통제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후티가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좀 지켜봅시다. 분명히 후티에게는 기회의 힘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쿠릴 열도로 방문했습니다. 이 푸틴은 일본에 대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다카이치랑 이제 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쿠릴 열도는 미국과 이제 협의를 해서 뭐 2차 대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소련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계속 좀 달라, 뭐 2개만 달라, 사하린 남쪽이라도 달라,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징징거렸죠.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프랙티컬하게 접근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릴에 뭐 섬 2개 이런 거 일본에 준다고 해서 뭐 러시아의 뭐 이 영토 사이즈에 뭐 침해가 돼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일본은 부자나라고 이 뭐 엄청나게 좋은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에 투자를 한다면 이것은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섬 2개 떼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북방 영토 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미군 기지는 거기 만들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해야 돼요. 아베는 이 약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미국이 뒤에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20년 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핵무기로
러시아 주변 그리고 중국 주변을 포위를 하는 겁니다. 쿠릴 열도 혹은 살린 남부를 이제 일본이 되찾게 된다. 그럼 당연히 미국은 거기 미군 기지를 짓고 레이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받고 그 다음에 핵탄두도 갖다 둘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푸틴은 일본에 대해서도 북방 영토 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베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왜 미군 기지 이야기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미군이 들어온다. 그것도 군사적인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탄두, 전술핵 탄두와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둔다. 이때는 실존적인 이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위협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설득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죠. 이 바이든은 그런 약속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릴령도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던졌는데 유리가 깨졌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물론 이건 영화적인 상상력입니다만 배경은 이런데 결국 이것은 패널이다. 무슨 소린가? 우리 옆에 LCD 패널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매트릭스입니다. 일종의 매트릭스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인데 47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유태인들의 왕 이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틀러 시대입니다. 히틀러 시대 때 홀로코스트 이 수용소죠. 유태인 수용소 유태인들을 이제 가스실에 보내서 학살하고 이런 식입니다. 물론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해쳤다 학살했다 이건 엄연한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1979년 레슬리 도널드 앱슈타인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 남자가 유태인 왕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IC 트럼펠만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은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자,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모스크죠. 그리고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펠만입니다. 여기서 이 주인공인 트럼펠만은 카리스마 넘치는 사기꾼으로 게토 내 이제 이 바깥에 독일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게토 안에서 유대인 위원회 유대란트의 수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좀 이제 사기적인 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믿고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다. 대신에 나치에 누가 이번에 죽어야 될 것인가 이걸 자기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내부에서 쓰는 돈과 우표에 자기 이미지를 생기고 그 다음에 나치에게 갖다 바칠 재물을 결정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복종을 하죠. 또 한 명의 인물은 모스크입니다. 재분소 주인 가장 돈이 많습니다. 사업가죠. 자, 그런데 그의 권력이 커질수록 생존, 협력, 폭정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이제 구분하기 힘들어집니다. 앱슈타인이라는 작가가 50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묘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꼭두각 실수다. 그런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 출신이 와가지고 미국의 나사의 사업을 그리고 미국의 이제 사실은 이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이 전략적인 사업, 즉 2차 전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토스하고 연결받아서 자동차 업체로 포장을 한 겁니다. 이 중요한 거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뒤에 피터 틸이 있고 이 친구는 CIA, 펜타곤 이런 데서 들어가는 이제 전산 시스템, 이 전산 시스템을 그대로 아웃소싱해서 팔렌티어를 만듭니다. 믿어지지 않죠. 이 피터 틸은 미국인도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나미비아에서 왔죠. 자, 그리고 이 책이 실제로 존재하냐? 맞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내용 다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 레슬리 도널드 앱슈타인이 이 책을 썼다. 50년 전에. 자, 이것이 그 책 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그 책 봤어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 책이 좋은 책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 트럼펠만 이 사기꾼 출신으로 유대인 평의의 수장이 되어서 스스로 이제 권력자 구원자를 자처합니다. 이 독일에 이제 히틀러 밑에 신음하고 있는 유태인들의 구원자를 자처하죠. 내가 왕이다. 자, 그리고 이제 뻥을 깝니다. 이 결국 나치에게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게토 마지막 해체 과정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점령군에 의해서 처형되거나 뭐 죽음의 열차에 실려가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 트럼프 8만도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모스크 어떻게 되냐? 모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트럼프 8만의 권력 아래에서 협력하고 또 뭐 권력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결국 나치에게 이 사용 가치가 떨어지자 총살당하고 뭐 이래 됩니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어쨌든 참 서글픈 상황인데 이 이란전, 물론 뭐 이란전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대금 어디가 있고, 자, 베네수엘라 국민들 이대로 안 있습니다. 마두로는 잡혀갔지만 정권 자체는 그대로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석유를 팔고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석유만 훔쳐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쩔 줄은 몰라서 김정은 이야기도 하고 쿠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빨리 쿠바를 침공해서 관심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자, 어쨌든 이 파국적인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제입니다. 이 AI 반도체 버블이 터지고 이게 심대한 어떤 이제 뭐 시장 전반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잠식하게 된다. 이때 미국 스스로 그것을 양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위안화에 어떤 세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떠넘기고, 그리고 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스스로 미국이 일정 정도 주는 겁니다. 완전히 주진 않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계속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